대한 연구 보고를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 약간의 오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결과를 바꿀 만한 이러한 대단한 제목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4월 29일 논문 제목은 번역을 하게 되면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14쪽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저께 나온 것은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이상 징후,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됐다는 영어로서 anomaly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논문에 비해서 두 번째 논문이 좀 더 강력한 단어들을 여러 가지 썼다는 것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정확도를 높이려고 eForensic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추가된 것이 뭐냐 하면은 Election Forensics Toolkit이라는 것과 Spikes Test라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가지고 칸에 제가 했죠. 자, 이 논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업데이트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EFT, 새로운 방식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및 스파이크 테스트 결과를 추가하여 이전 논문보다 개선된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정치와 테스트의 결과를 볼 때 말하는 부정투표에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부정투표는 두 가지의 조건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기권표나 아니면 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manufactured라고 그러고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날조라고 이것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특정 후보자에게 주는 행위, 이것을 stealing, stole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이런 행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특정 후보군에게 유리한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부정투표, 부정선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을 보면은 거의 이제 한 30% 정도가 부정투표가 나오는데 특히 사전투표에서 27.9% 30% 정도가 부정투표가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대신 당일 투표로 보면 당일 투표는 3%밖에 안 돼요. 반사식절 추월 방법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 투표소에서 투표수의 약 9.6% 138만 표 정도가 부정투표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100만 표 정도가 manufacture, 날조로 35만 표가 훔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99.5%의 정확도 범위에서 보니까 그 최소치와 최대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99.5%의 확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수는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0.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외적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많은 중요한 이 통계는 데이터가 인공적, 부자연스러움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전 확률값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결론적으로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것이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모델에서 사전투표 인디케이터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른 이 조작 가능한 것을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일은 없다라는 결과를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문제가 있는 것은 선거의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면은 가장 쉬운 것은 재개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후보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나? 표를 가지고 있지 않냐? 수개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개표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증거가 되지 않느냐. 자, 이번 결과는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부정투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였다. 수백만 표가 투표자의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당선자를 충분히 뒤바꿀 수 있는 정도의 부정투표가 많았지만 통합당 후보가 이긴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선거 후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거 제가 좀 사진 황당한 투표함이라고 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막 절반만 찍고 다시 뜯어냈다가 다시 붙이고 다시 찍고 어떤 이런 도저히 청년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이동환 변호사님 올라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함께 모시도록. 나는 한 놈만 골라서 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놈만 골라서 패겠습니다. 그 팬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 광경입니다.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손으로 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저 핀조차 없는 투표함이 있었다. 저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열어봤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현장에서 그 선관위 직원들한테 이거 왜 없죠? 왜 없어 이거?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한다는 소리가 투표함을 여는데 옆으로도 이렇게 열 수도 있지만 위로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 열어봤다고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한번 붙이면은 뗄 경우에 저렇게 깨끗하게 안 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단순하죠? 예, 저렇게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투표함 그렇다 쳐. 선거인 명부를 달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보이시나요? 찢어졌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대충 이렇게 붙였네요. 이것도 어느 유튜버께서 그 4월 10일 사전 선거가 있었던 날에 현장에서 담은 영상인데 저 세 개 다 무효입니다. 왜? 저 맨 위에 우체국 상자죠? 우체국이 뭐 선거 관리합니까? 우체국에서 투표지를 공직선거법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말만은 QR코드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죠? 하여야 한다. 이것은요 의무 조항입니다. 사실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는 것도 사실 정보 관리 차원에서는 저는 151조에 규정돼요. 저것만 투표용지에 쓸 수 있다. 바로 저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QR코드 저게 막대 모양으로 보이세요? 저 너무 단순해가지고 저거 막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저거 뭐 점점점점 이렇게 보이는데 사각형이고 네, 법 조항도 단순한데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아니죠. 그런데 선관위 제가 지금 무려 7,089개 문자와 마음만 먹으면은 간단한 프로그램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저거 엄청난 겁니다. 저게 적법하다. 우리 선관위 원장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 조혜주가 상임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조혜주 씨, 한번 해명 좀 해주세요. 자, 저것이 바로 사전 투표할 때 실제 투표지에 우측 하단에 포함되어 있던 QR코드, 문제의 그 전자개표 시스템입니다. 제가 누군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게 간단한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저것은 저 왼쪽에 있는 분류기만 떼내면 그냥 단순한 기계로만 보이는데 저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저거 노트북, 아까 LG 최신형 그
무기라고 하시는데 비싼 거거든요. 그 머리가 똑똑한 대가리가 달려있는 기계, 저기다가 투표지를 집어넣으면 다다다다닥 하면서 옆에서 저걸 제어 장치라고 그럽니다. 그 컴퓨터를. 제어는 뭡니까? 컴맹이에요. 네, 컴맹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 한마디로 재검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사전 투표지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투표함에 넣은 거, 그죠? 그게 나중에 우리가 재검표를 했을 때 그 투표지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네, 문제는 CCTV가 정확하냐 이거예요. 저희한테는 선관위에서 원본 안 주더라고요. 4번을 줬어요. CCTV 4번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본을 주더니까 단순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예전에 서구에서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랬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근대 국가의 대원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대 국가들 중에 가장 앞선 선진국입니다. 근대 국가의 시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들 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선관위한테 다시 한번 제발 자료를 내놔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선관위 상임위원님 제발 중앙선관위 서버 공개해 주시고 투표지 QR코드와 관련된 데이터 모두 다 내놔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공정한 전문가들한테 포렌식을 받도록 까주십시오.